대개 이렇게 목이 없으면 뭐 이렇게 목이 없으면 뭐 수가 없으면 이런 얘기인데 큰 틀에서 저는 이렇게 목부터 얘기하지 않고 화부터 얘기하겠어요. 큰 틀. 화가 이렇게 개념 자체에서 팔자에 이렇게 화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한 향방 자체, 성장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성장이라고 해서 성장에 대한 향방은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는 성장성을 얘기해요. 커나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커나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누구든 이렇게 화라는 자체가 있어야지 성장성이라든가 커나갈 수 있고 또 사람 간의 관계성에서 소통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 화가 있어야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화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수현 선생님 같은 경우 나 화 없는데도 매주 만나요. 모임에서 매일 만나요. 수현 선생님도 나도 만날 만나는데 나 맞은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맨날 만나.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만남을 갖다 하는데 만남을 하고 성장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화가 있으면요. 자, 설명을 갖다 화가 있으면 우리가 강원도 경포대를 간다고 얘기합시다. 경포대 가서 얼마만큼 잘 놀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화가 없는 분들은 나도 경포대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지만 거기서 얼마만큼 땀 흘리면서 놀아오진 않았어. 맞아요. 땀 흘리고 놀잖아요. 선생님들은 땀 흘리고 놀지 않고 참석하신 것이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화 없는 분들은 강원도 그 경포대까지 탁 가고서는 놀자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가자 이렇게 와요. 근데 화왕한 분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유린당한 느낌이야. 당한 느낌이야. 화나죠. 갔으면 놀고 물도 손 담그고 모래도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면 강원도 경포대 갔다 온 게 아니에요. 화는. 유유자적 갔다 오는 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게 내가 경포대만 해요. 그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 가서 앉아있어요. 땀을 흘려갖고 거기에서 분위기를 갖다 한껏 땀내서 놀아야지만 놀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개념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진짜 그 경포대를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는데 바다에 물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매년 가는데. 정말 들어봤어요. 네? 전 들어보고 어렸을 때 보면은 완전히 밤을 새서 놀아본 적도 있고 어렸을 때는 막춤도 열심히 춰본 적도 막춤이요? 있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화가 매운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차이점 이다점 설명해주고 화가 없다는 게 이게 흥신 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걸 중요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화라는 자체는 어떤 걸 말하느냐면 선생님들이 물놀이 가면 있잖아요. 물놀이 가면 요즘은 50분 물놀이하고 10분 휴식하고 50분 물놀이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네. 그런 타임이 있잖아요. 쉬는 타임이 반드시 있어요. 네. 옛날에는 이런 타이밍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과로해갖고서 익사하는 사고가 나서 이런 1시간 정도나 이렇게 해서 보통 3-40분에 가서 10분 쉬고 이렇게 타임을 만들어요. 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단락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타임에 몇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단락적 타임을 만들어요. 화라는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하나의 이런 단락이 만들어진 거는 화가 만든 것이지 대개 화가 없는 사람들은 나도 가봤어요. 지금 올라이트 해봤는데요. 나도 올라이트 해봤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돼서 올라이트를 해보셨대. 그 올라이트에 대한 향방이 죄송합니다만 화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짓고요.
여기는 올라이트를 해봤는데 단락이 없는 분이에요. 개념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훅씩 노는 거지 중학교로 점핑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요. 화라는 자체는 그런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서 이렇게 의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맨날 이런 얘기해요. 화가 왕한 분이거든요. 의선생님은. 여기도 화가 왕하니까 당신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화가 왕한 분이 신랑이 이제 화가 없으면요. 경포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꼭 거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화가 없는 분들은 그냥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길 밀리는데 5시간, 6시간을 갖다가 길 밀려서 간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라는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그 화가 없는 분들은 신혼여행 갔다 온 게 중요한 거지 신혼여행 갔다 온 게 중요한 거지 신혼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에 크게 그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담을 갖다 하다 보면 이분들 이렇게 저한테 한 말이 일평생 신혼여행 처음 갔는데 호텔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그게 신혼여행 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 난 차라리 그게 낫던데 이렇게 뭐 이런 병화라는 자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세한 부분 자체를 갖다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렇게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에 화가 이렇게 왕한 분들은 어느 집에 다녀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재밌게 지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화는 그게 좀 틀리죠. 성장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말로 따르면 성장이라는 게 아니라 단락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잠들 좀 깨게 할까요? 잠 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에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요? 다 불감증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잠 깨시려나? 선생님들이 서갑숙인지 김갑숙인지 멀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멀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부부관계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거 한 거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병화만 알아요. 이렇게. 병화가 없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조로 와요. 이렇게 단조로 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매 학년마다 학교 행사 있으면 항상 참여를 하고 옥면대회 있으면 나가고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데는 꼭 참석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항상. 그게 화가 왕하니까 항상. 근데 참석은 누구나 다 하는데 네. 저는 그래요. 화라는 것은 얼마만큼 깊숙이 개입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병화가 있는 분들이 대개 있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있고 없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발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표. 이렇게 병화가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반장 선거에 꼭 나가요. 꼭 나갔어요. 근데 안 돼도 또 나가요. 선생님들 병화는 반장 선거를 꼭 나가야 돼요. 너 왜 나가냐? 내가 꼭 하려고. 나라는 존재감이 상대방들한테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서운해요. 그래서 꼭 나가요. 지금 선생님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 옥면대회 항상 입상인데 지금 이렇게 반장 선거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3년 동안 4년 동안 안 돼도 계속 나가는 애들. 근데 안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장 선거에 1학년 때 한 표, 2학년 때 한 표, 3학년 때 2표 이렇게 해도 계속 4학년 때 또 나갈 거니? 네, 이게 병화라고요. 지금 선생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표가 5표가 아니에요. 한 표에 그 한 표가 내가 찍은 거예요. 선생님 이 중요한 임팩트를. 성장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성장이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내가 성장했다고 혼자 스스로 자처하는 거고, 솔직히 선생님 아까 이렇게 부부관계 멀티라는 게 이것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야. 되게 단계를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단계를 설정해놔. 이 병화라는 것은 반드시.
물론 화라는 개념의 포괄적인 개념이 성장에 대한 개념은 자기의 어떤 기준이 이만큼 돼야 된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항상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장으로 다 이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없다는 것은 그런 기질이 없다는 것을 다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갖다 좀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크게 차이가 이제 그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 똑같이 있잖아요. 수가 없는 분들은 그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집안 내력들 쭉 보다 보면 수가 없는 집안들이 있어. 집안 통째로다 다. 집안의 통째로. 선생님들이 수가 이렇게 있는 건 축복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요. 근데 이게 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가 대개 수는 나는 포괄적으로다가 이렇게 화라고 하는 성장성과 이렇게 저기지만 수라고 하는 건 나는 그래요. 저장성이에요. 기본은 포괄적으로는 저장성이에요. 수라는 자체는 실리를 말하는 실리와 저장성이고 내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가 내가 이렇게 시댁에서 내가 뭔 냄새를 맡았을 때 얼마나 잘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말이 그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게 수요. 식상이 없어도 그렇게 하세요? 예? 식상이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똑같은 거야.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까는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촉과 만남과 어떤 성장성을 말하는데 수는 접촉과 만남이 아니라 실리고요. 소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게 우리가 시댁에서의 어떤 능력이 있고 시댁에서의 어떤 부자고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재산에 대한 향만 있으면 거기에 탁 자주 가갖고 얼굴 두 장을 탁 찍어갖고서 거기에서 확실히 자기를 인식시키는 능력은 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줄을 갖다 이게 뭔가 기득권을 점유하는 능력이에요. 점유한다는 기득권에 대한 점유를 같은 경우는 수가 하죠. 근데 좋은 직장을 먼저 갔어요. 네? 그 좋은 직장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는 그 발휘를 안 했어요. 희한하게. 그쪽으로는? 네. 좋은 직장 가는 데는 기득권을 점유하지 않고요. 돈 많이 주는 데는 반드시 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 자체를 수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없다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에 대한 개념인가 내 것을 만드는 능력은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나는 체질적인 거네 이렇게 수가 있으면 체질적인 거네. 화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불쌍함을 보인다는 것은 동정스럽게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갖다 동정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주 괴로운 얘기야 또. 그래서 이게 화는 아플 때 병문안 가면 싫어. 화는. 수는 내가 아플 때 병문안을 하나? 이 강아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야. 이게 자 수가 이게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관심을 이끄는 것도 되지만요. 선생님들이 치사한 우리 가족이면 수는 큰 동생은 50만 원 갖고 왔는데 막내가 20만 원밖에 안 갖고 왔으니 너는 아웃이다. 뭐 이런 거 물질에 대한 것으로다가 뭔가 계급을 구분하는 것들을 수가하는 거야. 화한 사람들은 갔다 온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화한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봉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라. 다 헷갈린다. 그죠? 여튼 수가 없는 분 같은 내 실리적인 형방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로 다 만드는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다른 개념 없으면 그 개념이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내 거로 만드는 일이 없다니까 마무리 결실을 못 짓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있잖아요. 화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성장성을 가져본 사람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본 사람이라 혼자 성장한 게 아니에요. 분듯이. 동반 성장이에요. 화라는 것은. 동반, 관계 속에서 성장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수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도 물론 소유가 되는 건데 마무리라고 하는 개념보다 마무리를 갖다가 못 짓는다는 얘기로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깔끔한 마무리 있잖아요. 네? 수가 이렇게 없는 분들은 깔끔한 마무리가 안 돼요.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보면 그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갖고서 그냥 굉장히 각잡해지고 서늘하죠. 딱 들어갔을 때. 네. 예? 그건 수예요. 그건 금이 아니고 수로 다 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완벽한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팔자들이 연기자라든가 아나운서 팔자들이 대개 수강자생들이 많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 자체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능력 자체는 수가 왕한 사람들이 하는 능력이지 수가 있는 사람들은 군더더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돼서 얘기해요. 그게 수예요. 그래서 수가 없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수가 허약한 사람들이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 보면 청소 안 해놓은 것 같지 않아? 선생님은 내가 정리해놓으면 티가 팍팍 날 것 같아. 깔끔할 것 같죠 여기서. 이미 사월생애라는 자체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이런 사월병화야. 사월병화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정리가 이게 살면서 이게 배워간 거예요. 처음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제 은행이라는 데가 엄청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도 알아야 될 정도는 딱 해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배운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가 왕한 사람들이 여서 선생님 같은 경우 수납장에 몇 채 칸에 손톱깎이 있다는 걸 아까 혹시 알면 적당할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봐요. 손톱깎이 어딨냐고 찾아봐.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정상이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했잖아요. 정확히 어디에 몇 회 몇 개 있다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게 수가 하는 거라고. 깔끔한 정리. 제가 큰 며느리고 동서 밑에 2명 있는데 경금일주보다 개수일간 이렇게 수왕한 임자생 개수일간이 훨씬 더 각잡히게 잘해요. 그리고 살림을 지저분하게 많이 놓지 않아요. 네. 집안의 살림 지저분한 걸 많이 갖다 놓지 않아. 이미 간결해. 가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거야 충분히. 맞아요. 네? 맞아요. 간결해. 설마 호텔 수준 여관방 수준처럼 아무것도 없을까? 위치를 바꾸면요 못 찾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찾아요. 수라는 것은 그래서 완벽한 정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라는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위치가 고정되면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이게 수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은행에서 처음에 와서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겠어. 힘들었는지 몰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저분하면 실수하게 돼 있고 동계산 셈 틀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데서 진짜 누가 뭐가 탁탁 잡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야. 지저분하면 수표 같은 거가 종이에 껴갖고 나가요. 그럼 내가 물음이 없어요. 불러봐. 네. 사실 부를게. 병호. 네? 병호. 병호. 네. 병호생이시고 기해.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보다가 예. 살짝으로 갖다 느껴보세요. 기회. 네. 그다음에 네, 선생님들 봐봐요. 이건 정리적인 기질이지만 이게 정리적인 기질이죠. 근데 여기에 병호가 있죠. 예? 병호가 있죠. 병호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개해고 기미씨예요. 기미씨고. 저는 그래요. 수화라고 해서 그 화가 있잖아요. 수는 정리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토가 이렇게 존속되어 있다면 화토라는 것은 또 이렇게 정리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호텔방에 들어가고 선생님들은 호텔방을 유지하는데 나올 때까지 똑같은 사람은 없죠. 네. 네? 네.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 때는 쑥대밭이죠. 네. 그죠? 대충 쉽게 정리하고 나오죠. 봐봐요.
그 쑥대밭으로 쓰는 능력이 뭐냐고 하면 화가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화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선생님 같은 경우가 집에 가보면 이 쑥대밭이 될 수가 없는 모습을 갖고 보셔야지. 네? 청소해놓으면 일주일씩 깨끗해 이 집은. 네? 여기는 아침에 청소하면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벌써 범벅이 됐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자리 뭘 쓰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능력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복생하는 그렇지. 화장터처럼. 그럼 여수님 여기 계묘 그다음에 계해 쭉 이제 부르세요. 무진 임자 정리가 안 돼요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자연이잖아요. 자연이라서. 정리가 안 돼. 지적인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일단 포괄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정돈되는 개념이고 자연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는 뜻인데 정리되어진다는 뜻인데 이분은 자연스럽게 정리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흩어진 것을 그냥 두다예요. 예. 정리. 근데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을 그냥 두다라는 개념으로 두시면 돼. 어쨌든 그 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조금 더 토수에 대한 향방이 저걸 잘 제수가 돼야지 정돈이 돼. 이 사주는. 토세가 좀 약한 게 흠이지. 저희 친정 언니인데 어릴 때 저는 정리가 너무 잘 되고 언니는 안 되게 둘이 그거 갖고 계속 싸웠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고 언니는 그냥 놔둬라 이러고. 자연 그대로. 이 사람. 지금도 그런 일을 해요. 자연 그대로예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자연 그대로다가 아까 뭔가 정리되어진다는 개념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정리되어진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정리되어서 정갈함에 대한 것을 갖다 얘기할 때는 정갈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토라는 개념을 개입시키잖아 벌써. 토라고 하는 개념은 질서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래서 수왕한 자체가 이미 수왕하다고 하는 것이 토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건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정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리적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여튼 일단은 수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야지 거둔다, 정리된다, 마무리된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리 정리 개념으로 다 설명해서 그렇게 들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자연 그대로다가 이렇게 둔 것이 그대로다가 방치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이건 방치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써서 흐트러진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정리는 된 거야. 그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건 된 거야, 정리가. 이렇게 보셔야지.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수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있고 없는 걸 갖다 할 때 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얼마만큼 교차점을 이루어냈다가 중요한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협의를 1, 2, 3, 4 이런 식으로 협의 조항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으로 협의를 얼마를 본 게 정말 중요한 건 화예요. 수는 협의를 본 게 아니라 이건 협의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얼마나 편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가. 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라는 것은 돈을 주게 되면 인사를 바꾸주려고 하고요. 수는 거기다 두고 가예요. 왜냐하면 받기가 민망하니까 거기다 두고 가야지. 그 자식들한테 용돈 줄 때도 화강한 자식들은 벌써 이렇게 받으면 자기가 챙기고서도 와서 인사하고 가지가고요. 수강한 친구들은 책상에다 올려놓으세요. 최대로 얘기한 게 책상에다 올려놓고 가라는 얘기요. 그게 아니면 거기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걸 갖다 받는다는 자체도 힘들어. 수강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서 그냥 두라 이 근데 뜻이야. 직구녕에서 그거 얼마 들어왔나 쳐다보는 게 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더 나쁘꾸럽던데. 아, 화가 생각하는 거고요. 네. 지금 수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네. 저는 화가 왕해서 그런지 그걸 어차피 볼 건데 직구녕에서 보면 더 좀. 그건 개념이에요. 수가 왕한 사람들은
물건을 두고 가고 손님 앞에서 또 그걸 확인한다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죠. 여기서는. 여기서 있을 때 손님 왔을 때 청소하면 손님 가라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네? 아까 화음한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그때 청소하면서 손님 오기 전에는 치우는 척이라는 게 있는데 치우는 척을 화음은 보는 데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돈 받는 개념이나 네. 확인하는 거, 선물 개념을 확인하는 거. 그 개념이 거기서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네. 그래서 이를 단락을 만든다고 해요. 이게 수가 없고 화가 없는 거예요. 각각 생각이 다른 걸 갖다가 자기 기준에 생각하면 여기서 생각하면 민망하겠죠. 그럼 여선생님이 큰 맘 먹고 선물 갖다 해갖고 왔는데 화음은 덥석 그걸 뜯어버려. 내가 그걸 뜯어갖고 얼마나 나 뜨거웠는지 아냐? 너 2년에 다시는 내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는. 화음은 거기서 당연히 확인을 해는 것이 좋은 거지 뒤에 가서 뜯어보는 거는 아니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죠. 그 화학이라고. 근데 정말 걱정이다. 정말 그래요. 퍼주기도 엄청 이게 수학하고 화학도 이게 차이도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네. 그러면 내가 체질에서 내가 이렇게 조카들과 내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선생님들이 주말마다 내가 가족들 부르고 친구들 부르고 조카들 부르더니 공부하려고 그래요. 걔네들 머릿속에 다 사주 있잖아. 네. 어떻게 하는지, 네.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자태를 보이는지 그게 진짜 공부지. 다 캡처를 다 하거든. 그리고 그 친구의 입장은 그게 A라고요. 너무 퍼져서 탈이. 내 방법대로다가 하지 마라. 아니 우리 딸이 진짜 개술가인데 친구들한테 선물 받으면 다 책상에 올려놔요. 그냥 오늘 뜯어보지도 나한테 않았어요. 그래서 야 뭐 어떻게 친구한테 예의가 있지 좀 뜯어보고 야또 고맙다고 해야지. 그 선생님의 A이고 임시. 수의 A는 책상에 선물종이 갖다가 지당 놓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내가 받아도 되는지 내 마음이 허락했을 때 이걸 만지는 것이 만지는 것이 그게 바로 수화예요. 수화한 나는 거예요. 너무 그 한 달 뒤에 보고 막 2달 뒤에 보고 그래요. 뜯으려면 뜯고 안 뜯으려면 안 뜯으려고. 저도 한 달 두 달 후에 뜯어보는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마음이 거기에 동해야지 뜯는 거지 어떻게 그걸 듣다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저 안에 포장 안 뜯은 거 많아. 아직 내 마음이 아직은 저걸 갖다 받아들일 준비가 자기 안 돼. 마음이었구나. 그 기준이 나로부터 기준해야 아, 돼. 이제 이해가 가네. 딸 행동. 이걸 갖다 기준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봐봐요. 이제 얻고 있는 거에 수화를 먼저 항상 설정을 시켜라.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렇게 내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기준에서 살피는 거다. 선생님 이제 딸내미가 선물 안 뜯는다고 해서 이딸 화가 없어요. 이렇게 선물 안 뜯는다 해서 네. 야 친구의 성의 준데 빨리 뜯어보고 확인해서 고맙다는 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것은 엄마의 진동적 화의 모습이고 딸의 진동은 파동이 느린 것을 갖다 이해해줘라 이 뜻이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관계했던 게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